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특별한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바로 울릉도랍니다. 저희 부모님도 두 분 다 울릉도 출신이시고 부모님의 부모님도 대대로 울릉도 사람이죠. 그런 저는 울릉도 출신인 게 너무 좋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답니다. 그런데 울릉도라는 특수한 환경, 작은 섬 출신이라는 것이 때로는 제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하더군요. 그저 저와 제 가족을 무시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했을 뿐 울릉도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슬프기도 했어요. 심지어 울릉도 덕을 본 주제에 말이죠. 저는 오늘 울릉도로 흥한 놈이 울릉도로 망한 얘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대로 울릉도에서만 산 울릉도 찐 토박이로 태어나 살았어요. 아빠는 울릉도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셨는데 세탁소보다는 각종 조합, 운영회, 위원회 등 이름을 다 외우지도 못할 여러 모임 활동에 더 힘을 쏟는 분이셨답니다. 울릉도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배를 타며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아빠는 꿈에 그리던 아빠 배를 갖게 되고 선장이 되자마자 나리분지로 올라가는 꼬불꼬불한 길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더 이상 배를 타지 못하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세탁 기술을 배워 세탁소를 여셨지만 마음은 늘 바다에 가 있었고 결국 그런 각종 모임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신 거죠. 회장직을 하도 여러 번 맡으셨던 탓에 동네 사람들이 아빠를 그냥 회장님, 회장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형님, 말은 바로 해야지. 형님이 회장 감투를 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모임을 관리하고 살림사는 건 죄다 형수님 목 아니냔 말이죠. 이 동네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어디? 암만 맞지, 맞는 말이고 말고. 기질도 형수님이 딱 대장부시잖아. 저녁에 배 타고 나가서 오징어도 잡고 꽁치도 잡고 그러고 새벽에 들어올 때면 항상 형수님이 맞아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잡아온 오징어며 꽁치들 죄다 손질하고 판매까지 일사천리. 그게 다 형수님이 전두지휘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생선 손질만 하시는 게 아니지. 선착장에 나오는 아줌마들, 어머니들, 온 마을 사정을 다 살피는 여장부시지 우리 형수님. 그렇게 저희 엄마 아빠는 동네 사람들에게 회장 형님, 형수님으로 불리며 터줏대감 역할을 톡톡히 하셨고 우리 마을, 넓게는 울릉도에 대한 애정도 아주 깊고 크셨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덕분인지 저도 그랬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그래야 한다고 강요하신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중학생이 될 때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은 무태 있는 학교로 유학을 가기 시작했고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저랑 친했던 친구들은 정말 거의 다 나가버릴 작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더하지만 제가 자랄 때에도 울릉도에는 어린 학생들 수가 정말 적었어요. 가뜩이나 없는 친구들마저 모두 떠난다고 했던 거죠. 기영아, 너도 무태 있는 고등학교에 갈래? 너랑 같이 졸업하겠다고 손가락까지 걸었다던 은지까지 나가면 너 혼자 너무 외롭지 않겠어? 무태 나가서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녀보고 그러고 싶지 않아? 아니, 난 울릉도가 좋아. 울릉도에 사는 게 좋아. 엄마 아빠랑 지금처럼 이렇게 살 거야. 엄마 아빠처럼 평생 울릉도에서 살 거라고. 그렇게 친구들이 다 떠난 울릉도에 저 혼자 남은 덕분에 엄마와 더욱 친밀하고 각별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그랬죠. 저는 정말로 그렇게 울릉도에서만 살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답니다. 기영이 네 마음은 알겠는데 울릉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잖아. 엄마는 네가 조금 더 큰 세상에 나가서 대학 공부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한 번쯤은 나가서 살아볼 걸. 그런 게 후회로 남는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엄마 혼자 있다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 알지? 네가 울릉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는데 공부 마치고 그때 돌아오고 싶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안 그래? 엄마 뜻을 따라 대학에 가기로 하고
처음엔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교에 지원할까도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울릉도에서 나고 자랐어도 바다에 특별한 애착이 있진 않았거든요. 그보다는 역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도내 국립대학 사학과에 진학했어요. 꼭 바다에 관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자주 울릉도에 오고 싶었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건 내키지 않았어요. 도내 국립대학이니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백길이잖아요. 지금이야 3시간도 채 안 걸리는 쾌속선도 다니지만 당시만 해도 빨라야 4시간, 바닷길 상황이 안 좋으면 6시간도 넘게 걸리는 게 섬이라는 곳이니 대학에 합격해 처음으로 울릉도를 떠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처음엔 거의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 딸, 아까 낮에도 통화해놓고 또 전화했어? 이제 들어온 거야? 학교 마치면 친구들이랑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지 왜? 재미없어. 애초에 대학 생활에 대한 로망 같은 것도 딱히 없었으니 뭐 감흥도 없고 울릉도 집에 가고 싶어. 엄마도 보고 싶고. 그래도 공부는 재밌어요. 대형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는 것도 재밌고. 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는 진짜 근사해. 엄마랑 영화 보러 가면 좋을 텐데. 울릉도에는 극장이 없잖아. 기껏해야 군청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서 상영회 같은 거 할 때 빔 프로젝터로 쏘는 거 몇 번 본 게 다였으니 모르고 살았는데 와, 영화를 큰 스크린으로 봐야 하는 이유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알게 됐다니까? 다르긴 다르더라. 재미있는 게 그렇게나 많아서 정말 다행이다. 생활비 너무 아끼지 말고 특히 먹는 거 잘 챙겨 먹어. 알았지? 엄마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렵게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생활비라는 것을 잘 알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꼈었고 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다음부터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짧게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길래 제게 딱 맞는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그 편의점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맨날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편의점 앞 테이블에 죽지고 앉아 친구들이랑 노닥거리거나 하길래 백수 논팡이인 줄 알았는데 편의점 아들이었던 거죠. 근데 백수 논팡이는 맞아요. 특별히 하는 일도 없으면서 편의점 일이나 도울 것이지 그러지도 않고 쓸데도 없어 보이는 지 볼일만 보러 다니는 것 같아서 절로 혀가 끌끌 차졌거든요. 다만 편의점 사장님, 그러니까 시부만큼은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울릉도에 다녀오는 제 일 정도 잘 배려해 주셨고 요즘 보기 드문 효녀, 착실하고 단정한 학생이라고 예뻐해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사장님에게서 저런 아들이 태어나는지 의문스러웠는데 사장님 사모님이었던, 그러니까 시모를 처음 봤을 때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 편의점 백수 아들 있잖아. 내가 어떻게 이런 사장님한테서 저런 아들이 태어나는지 모르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오늘 그 의문이 풀렸잖아. 엄마 닮은 거였어. 와, 진짜 모자가 똑 닮았어. 그게 그렇게 신기해? 아빠 안 닮았으면 엄마 닮았겠지 뭐. 근데 그 사장님 부인을 오늘 처음 본 거야? 너 거기서 일한 게 벌써 2달째인데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와본 거야? 응, 그렇다니까. 그것도 별로잖아, 그치? 근데 일단 옷차림부터가 지나치게 화려한 거야. 때와 장소에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잔뜩 치렁치렁 걸치고 나와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로 이상했어. 게다가 편의점의 물건들도 건성으로 틱틱 만지더니 포스기 매출을 확인할 때만 눈빛이 반짝거리는 거야. 분명히 탐욕스러운 사람일 거야. 사장님은 물론이고 나조차도 단 한 번도 편의점의 물건들을 그런 식으로 건드린 적이 없거든. 그리고 아까 물건 채워 넣을 일이 있었는데 물건도 얼마나 삐뚤빼뚤 해놓는지, 그리고 뭐 조금만 무거운 걸 들어도 있는 짜증 없는 짜증, 세상 짜증이란 짜증은 다 내고 정말 별로였어. 그 아줌마나 그 집 아들은 그냥 편의점에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거라니까.
남편이나 시모는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았지만 사장님이 너무 좋으셔서 저는 그 편의점에서 계속 일을 했어요. 타지에서의 대학 생활을 지탱하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그 편의점 사장님이셨던 시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제가 표정이 안 좋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귀신같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친구들보다 시부에게 고민 상담을 더 많이 했고 더 가깝게 지냈거든요. 보통 편의점 알바하면 유통기한 지난 폐기품을 식사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시부는 그냥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찍어서 먹으라고 해주시고 집에 가서 먹으라고 빵도 챙겨주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아플 때는 편의점에 있는 약들도 그냥 주시고 빼빼로데이나 밸런타인데이 같을 때에는 초콜릿이나 빼빼로도 한아름, 심지어 생일에는 고기를 사주신 적도 있어요. 기영 학생을 보면 꼭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아. 나도 타지 출신이라 기영이 학생이 겪는 외로움이나 서러움 같은 걸 너무 잘 알거든. 그때 생각도 나고 그러네. 타지에 나와서 이 정도로 내게 호의를 베푸는 생판 남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감동스러웠고 든든했어요. 저는 그런 시부를 보면서 돌아가신 아빠 생각을 하곤 했죠. 그런데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시부가 암에 걸리셨어요. 자세히 몰라도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시부 대신 시모가 아예 편의점을 맡아 하기 시작했고 시부는 병세가 많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편의점에 나와 있게 되면서 시모와 쿵짝이 잘 맞는 남편도 편의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오며 가며 제게 실없는 농담을 던지는 등 싱겁게 굴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불성실한 생활 태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장난처럼 시작된 남편의 구애는 점점 적극적이 되어갔어요. 울릉도에서는 물론이고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 연애 그 비슷한 것도 한 번 안 해봤던 제게 수작을 거는 건 남편 같은 놈팡이에겐 아주 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의 구애에 넘어가 그 놈팡이와 연애를 시작해버렸고 연애가 시작되기가 무섭게 시모는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세상에 기영 학생이랑 인연이 이렇게 될 줄 또 누가 알았겠어. 우리 집 양반이 기영 학생을 그렇게 예뻐하더니 며느리로 맞게 생겼잖아. 요즘 가뜩이나 몸도 힘들어하는데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 내친 김에 바로 결혼식 올려버리는 건 어때? 우리 집 양반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데 그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하는 거라도 보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편찮으신 시부가 아들이 결혼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신다는 이유를 대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에 대한 제 마음도 남달랐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변변한 직업도 없었던 남편이었기에 분가는 하지 못하고 시댁에 들어가 살면서 편의점을 남편이 맡아서 운영하게 됐어요. 제가 시댁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매출이 괜찮았지만 주변의 경쟁 편의점들이 더 들어섰고 반면 학생 수는 줄어서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시모는 저한테 시집 잘 오는 거라는 말을 자주 하며 기세가 등등했어요. 예, 시시한 월급쟁이보다 편의점이라도 하나 갖고 있는 게 훨씬 낫지 뭐. 다른 사람 눈치 안 보는 사장 아니냐. 울릉도에서만 살다가 육지에 나와서 이런 집에 시집도 오고 너도 이만하면 성공했지 뭐니? 사학과 졸업하고 취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얼른 애부터 하나 낳도록 해라. 시부는 제가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돌아가셨고 저희는 여전히 분가를 하지 못한 채 시댁에서 시모와 시집안간 막내 시누이까지 함께 살았어요.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하실 테니 시집살이도 알만하시겠죠? 물론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어요. 시모와 남편은 처음에도 저와 저희 엄마에게 잘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돈과 장모에 대한 기본적이고 평균적인 수준의 예의는 지켰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물려받은 편의점 일 말고도 다른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생각 이상으로 잘 된 거예요. 남편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거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시모는 남편보다 몇 배로 유세를 떨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네 남편 사업이 잘 되고 바빠진 게 보이면 네가 먼저 나서서 편의점 일이라도 맡겠다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남편 잘 나간다고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말이야. 섬 여자들이 생활력도 강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너 보면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구나. 시모는 뭐만 하면 울릉도 출신, 섬 출신 여자라는 말을 갖다 붙이고 이런 남편 잡은 걸 고마워해야 하라는 둥 남편 도와 일을 하라는 둥 그랬어요. 사실 편의점 일이나 집안일하는 것 자체는 불만이 없었는데 시모가 저를 심부름꾼 대하듯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부려먹는 건 싫더라고요. 게다가 그렇게 부려먹으면서 은근히 꼽을 주는 건 덤이었죠. 야무진 줄 알았는데 집안일이 영 시원찮네. 네 시아버지가 하도 칭찬을 하길래 그거 하나는 믿어도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건 뭐. 예, 이것 좀 보렴. 어른이 물을 가져오라고 하면 작은 쟁반도 하나 받치고 그리고 이렇게 찬물을 가져올 거면 컵받침도 있어야 하잖아. 아휴,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야 하는 거야 정말. 울릉도에서는 물 이렇게 안 마시니? 쟁반 받쳐야 했는데 어머니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설거지를 하던 중이라 급하게 갖다 드리느라 그랬네요. 저 설거지하는 거 아셨으면서 어머님이 가져가셨으면 잘 챙겨가셨을 텐데 말이에요. 다음부턴 주의할게요. 그리고 어머님, 울릉도도 사람 사는 거 똑같아요. 혹시 다른 데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울릉도 출신이 흔한 건 아니지만 울릉도가 아니어도 섬 출신들은 덜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요. 괜히 분란만 들어서 좋을 건 없잖아요. 어머 얘, 너 지금 설거지하는데 물 떠오라고 했다고 나 먹이는 거야? 너 보다시피 나는 지금 발 각질 제거하고 있지 않니? 아예 움직이지 못하니까 물 좀 갖다 달라고 했더니 심히 잡겠어. 섬 사람들 거칠고 무섭다더니 그게 이런 거구나?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시모는 그렇게 사사건건 제가 울릉도 섬 출신인 것을 들먹이며 그게 무슨 낙인이 찍힌 범죄라도 되는 양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예 말습관처럼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내서 그런가 애도 잘 안 들어서고 들어서도 자꾸 유산이 되더라고요. 울릉도가 공기는 좋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데서 자랐다 그래서 몸은 튼튼한 줄 알았더니 이건 뭐 벌써 유산이 몇 번째인지 내가 아주 속이 상해서 살 수가 없어. 섬 출신 섬 사람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특유의 뭔가 이상한 기운 같은 게 있거든. 아휴, 하여간 조리 잘해라. 밭을 잘 만들어둬야 애가 또 들어서든 할 거 아니니. 유산을 5번을 겪는 동안 애도 하나 제대로 못 낳느냐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고 그때마다 울릉도를 얕잡아보고 이상한 취급을 하면서 저를 무슨 별종 보듯 할 때도 많았죠. 울릉도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친정엄마까지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폭언이 너무 괴롭고 남편의 거만한 태도에도 지칠 대로 지친 저는 6번째로 아이를 가졌을 때 이 아이마저도 유산하면 미련 없이 이혼하자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참 모를 일이라는 게 힘들게 임신해서 얻은 아이는 끝까지 버텨줬고 결국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딸, 엄마가 우리 딸 아기 낳을 때 옆에 있어주지도 못해서 미안해. 대신 엄마가 내일 갈 거야. 우리 딸도 보고 귀하게 얻은 내 손녀딸도 봐야지. 엄마가 내일 갈 테니까 내일 만나자. 알았지? 엄마가 온다고? 울릉도에서? 엄마 배 탈 수 있겠어요? 괜히 무리하지 말아요. 배 한 번 타면 며칠을 초주검이 되는데 그 고생을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배멀미약 부작용도 거의 없는데 센 걸로 하나 지어놨어. 한약방에 가서 한약도 지어서 먹고 있고 그 한의사 말이 생강차나 레몬차 같은 게 좋다길래 그것도 구해서 틈날 때마다 마셨어. 그리고 체할 때 누르는 손 지압 부위 있잖아. 협곡혈인가? 거기도 누르면 좋대.
엄마 준비 단단히 했으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고 있으렴. 네, 저희 엄마가 배멀미가 심하세요. 이게 그냥 심한 정도가 아니라 배를 거의 못할 지경으로 심해서 울릉도 밖으로 나오는 일이 더 없으시기도 했던 거거든요. 섬사람도 배멀미가 있냐고요? 그럼요. 섬에 사는 거랑 배멀미랑은 또 별개의 문제죠. 여장부 성향을 타고난 저희 엄마였으니 배멀미만 없었으면 이미 진작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가셨을 거예요. 그런 엄마가 어렵게 태어난 손녀와 저를 보러 오기 위해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 있죠? 보통 사람이라도 울릉도를 오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저희 엄마처럼 배멀미가 심한 사람에게는 정말 큰 결심을 해야 하는 일이에요. 엄마는 제 결혼식과 시부 장례식에 이어 저 때문에 3번째로 배를 타고 나오시게 된 거였는데 제가 임신을 해 있는 동안에도 엄마를 한 번도 못 만났으니 얼마나 오랜만에 엄마를 보는 거냔 말이죠. 출산한 딸과 손녀를 보려고 극심한 멀미를 무릅쓰고 울릉도를 나와 또다시 버스를 타고 힘들게 온 엄마. 제가 그렇게 상기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시모와 남편은 시큰둥했고 터미널로 마중 갈 생각도 안 하길래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따라 나가지도 못하는데 괜히 엄마 불편한 얘기나 할 바에는 택시 타고 오시는 게 더 편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엄마가 그 먼 길을 달려 저희 집에 오셨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모는 그런 엄마를 반기기는커녕 마뜩자는 표정으로 엄마가 현관에 들어서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거실 소파에 엉거주춤 앉는 것도 일어선 것도 아닌 상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정말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엄마가 그 멀리서 배멀미까지 하면서 고생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나와보지도 않고 거기서 인사를 해? 터미널에 나가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현관에는 나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기영아, 됐다. 그만해. 우선 우리 손녀딸부터 보여주렴. 엄마는 우리 손녀딸이 너무 보고 싶은데, 응? 엄마가 저를 말리셔서 일단 방으로 들어가 딸아이부터 보여드렸어요. 엄마가 너무 감격해서 어디 한번 안아보자 하시는데 갑자기 심오한 남편이 방으로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아유, 잠시만요.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이인데 이 귀한 새 생명을 그 냄새나는 손으로 만지려고 해요? 비린내라도 좀 빼고 오시지. 그게 뭐 완전 몸에 배서 그렇게 안 빠지는 건가?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제 딸에게 손도 못 대게 저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모가 어이없게 질색하면서 우리 엄마를 무슨 더럽고 냄새나는 혐오스러운 존재로 취급하는 동안 남편은 그걸 그냥 보고만 있더니 마지못해 한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손부터 씻으실 것이지 밖에서 무슨 병균을 묻히고 오셨을지도 모르잖아요. 손을 깨끗이 씻으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엄마를 길고양이 취급하는 것 같더군요. 기가 막혀서 한 번 맺은 인연이니 잘 살아보겠다고 그 고생을 하며 자식까지 낳았는데 저희 엄마에게 하는 걸 보니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우리 엄마 그딴 식으로 모욕한 거 당장 사과해. 사과 안 하면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엄마 당신들한테 그런 취급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사과하라고. 당장 사과해. 악에 바친 제가 그간의 서름을 다 토해내듯이 소리를 질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들은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얘, 넌 애 엄마라는 애가 애 옆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조용조용 얘기해. 그래도 다 들린다 얘. 우리가 뭐 틀린 말 했어?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지. 그러면서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웃어? 너 지금 웃었니? 이게 지금 누굴 비웃어? 배흥망덕도 유분수지. 우리 엄마가 우리 사위 하면서 너 얼마나 챙겼니? 그걸 제일 잘하는 놈이 어떻게 이래? 더 이상 당신들 같은 인간들을 내 아이의 아빠나 할머니로 둘 수 없어. 그럴 자격이 없다고. 2번 다시 우리 엄마한테 이런 수모를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혼할 거야. 이 말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꾹꾹 누르고 살았는지 몰라. 네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결혼 승낙 받으러 딱 한 번 울릉도에 다녀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울릉도에 계시는 엄마 찾아뵌 적도 없지. 엄마 덕분에 사업이 이렇게 잘 되면서 울릉도에 몇 번이나 갈 일이 있었을 때에도 따로 찾아뵙고 챙기지는 못할 망정. 맨날 일 때문에 바쁘다, 배 시간이 빠듯하다 하며 핑계나 대고 결국 엄마가 사위 얼굴이라도 보려고 찾아가도 반기지도 않고 대면대면해서 사람들이 누구 사위는 장모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찾아뵙지도 않냐 수군거렸어. 알아? 네가 그런 인간이라고. 다른 사람들 눈에도 다 보여. 그때마다 우리 엄마는 또 사위 책 잡힐까봐 뒤에서 다 수습하고 다니고 그랬던 것도 알지 않아? 그런 고마움도 모르는 집구석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 이혼해. 그렇게 쏟아내고 나니 시원하고 후련하기도 하면서 그제야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들은 시모와 남편은 동시에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예요. 이혼? 아휴, 그래, 오래 참느라 수고 많았네. 근데 뭐하러 그렇게 오래 참았냐? 애까지 낳았으니 꼼짝없이 데리고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갑갑해 죽을 뻔했는데 이제라도 이혼 소리 해줘서 아주 고마워 죽겠다. 왜 아니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긴 한데 그 소리를 왜 네가 먼저 하니? 해도 내 아들이 먼저 했어야 하는데 말이야. 그래도 뭐 이혼 못한다고 매달리고 들러붙는 것보다 낫다. 그래, 잘 됐어. 고맙지 뭐. 끝까지 비아냥거리며 사람을 무시하는 꼬락서니가 정말 답 없는 인간들 아닌가요? 그때까진 싸우지 말라고 말리고 있던 엄마도 그 꼴을 보고서는 극 분노하셨어요. 너희들 지금 우리 딸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것들이 정말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아주 만만해 보이나 보지? 뭐? 꼼짝없이 데리고 살아야 해서 갑갑했다고? 네 주제에 우리 딸 같은 아내 둔 걸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건방지게 그따위 말을 하고 있어? 아무리 며느리여도 어쩌면 그렇게 모질게 대하시나요? 그것도 내 앞에서.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럴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내가 있어도 이러는데 평소엔 어땠을지 내 딸 살아온 세월이 짐작이 돼서 내가 가슴을 치게 되네. 어디서 감히 내 앞에서 내 딸을 이런 식으로 대합니까? 어디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뭐요? 감히? 누가 누구더러 감히 어쩌고 하는 거야? 이거 완전 정신 나간 사람들이네. 대개 집, 대개 딸, 뭐 볼 것 있다고 내가 귀하게 애지중지하며 모시기라도 할 줄 알았나? 내 집에서 내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애도 하나 제대로 못 낳아서 사람 피 말리는데 누가 그런 며느리를 예쁘다고 하겠냐고. 내가 할 말이 왜 없어? 시모랑 엄마는 머리채 잡고 싸우기 일보 직전이었고 저는 둘을 떼어놓고 당장 필요한 짐만 챙겨서 딸아이까지 데리고 엄마와 함께 셋이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데리고 배를 탈 수도 없으니 급한 대로 호텔이라도 잡아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침 엄마가 울릉도에서 나온 거라는 지인이 잘 도착하셨냐며 전화를 했더라고요. 거짓말 못하는 엄마가 말을 얼버무리자 자초지종을 묻더니 당장 데리러 오겠다고 해서 그 지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엄마의 지인은 저도 잘 아는 울릉도 분으로 제 남편이 얼마나 싸가지 없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 엄마의 말투에서 딱 감을 잡은 거죠. 어차피 지금은 배 시간도 끊어졌고 이렇게 어린애를 데리고 당장은 배 못 타죠.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얼마든지 오래 편하게 계셔도 됩니다. 아시죠? 어르신은 저희 집 은인이신걸요. 기영이 너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히 있어. 집에 이렇게 갓난아이가 머물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엄마와 저를 배려하고 마음 써주는 게 느껴져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직 애를 데리고 배를 타기는 무리니 못 이기는 척 그 집에 머물며 이혼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지가 잘 나가니까 이혼하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더 어리고 예쁜 여자도 만날 수 있을 거고 사업은 계속 승승장구할 줄로만 알았겠죠. 이혼하려면 이것저것 정리해야 할 게 많으니 꼴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몇 번 연락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알지 못했던 지난 이야기들까지 들추어 저를 모욕했어요. 야, 내가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너 설마 내가 정말 더 좋아해서 그렇게 따라다니고 찝쩍거렸다고 착각하는 건 아니지? 너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가 어울리는 여자애들 몇몇 보지 않았어? 걔네들 다 얼마나 이쁘고 몸매도 좋고 그랬냐? 어? 근데 내가 너 같은 거한테 반하기라도 한 줄 알았어? 갑자기? 내가 너 데리고 살면서 제일 억울했던 게 그거야. 내가 너 좋아서 결혼하자 그런 줄 알까 봐. 이제 이혼까지 하게 됐으니 제대로 알려줄게. 잘 들어. 나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너 같은 거 거들떠도 안 봤어. 돌아가시기 전에 소원 들어드린다 생각하고 너랑 결혼한 거라고. 또 그래야 편의점도 물려주신다고 하고 그래서 억지로 쫓아다녔다. 됐냐? 아,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후련하다 아주. 알고 보니 시부가 편찮으시게 되면서 논팡의 아들놈이 사랑구실 제대로 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대생처럼 착하고 야무지고 똑부러진 여자를 만나서 결혼이라도 하면 며느리를 믿고 편의점 운영이라도 맡기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유산도 남겨주시겠다고 하시며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헛짓이나고 다닐 거면 그나마 있는 집안 재산 축 내지 못하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을 거라고 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작정하고 제게 작업을 걸어 기어이 결혼을 한 거였어요. 시부의 바람대로 저와 결혼한 이후 마음 잡고 잘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남편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시모가 바람까지 잡으며 둘이 죽이 척척 맞는 바람에 돈을 좀 벌자 순식간에 아나무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여간 남편은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처음부터 좋아서 한 결혼도 아닌데 저와 이혼하게 되어서 속이 시원하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래도 한창 잘 나갈 때니 재산 분할이며 양육권, 양육비 등을 합의하는 데 있어서 찌찌하게 굴진 않았어요. 덕분에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저와 엄마는 이혼한 것에 만족할 수 없었거든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은혜도 모르고 사람을, 심지어 자기 아내와 장모를 업신여기는 전남편 같은 인간 말종과 전남편을 그렇게 키운 허영덩어리 속물인 이전 시모가 저대로 잘 살게 둘 순 없죠. 응징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와 엄마는 남편의 사업을 망하게 만들 키를 가지고 있었으니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남편 사업이 잘 된 게 다 저희 엄마 덕분이거든요. 시부 장례식 때문에 울릉도에서 나왔던 엄마는 남편이 여전히 편의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울릉도 명이나물 유통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었어요. 이미 맛있다고 소문난 명이나물 장아찌를 만드는 집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나 그 기막힌 맛을 알지 육지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유명한 그런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통이 쉽진 않나 봐. 그런데 워낙 맛있으니 입소문만 나면 잘 될 것 같거든. 조서방 자네가 한번 맡아서 해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이야. 마땅한 판로를 찾지 못해서 고전 중인 울릉도 농가도 살리고 빌빌거리는 논팡이 사이도 살릴 작정으로 엄마가 맘먹고 제안한 거였죠. 아휴, 장모님도 참 무슨 명이나물 장아찌 따위를 팔아서 얼마 남는다고. 그거 팔아서 언제 돈 벌어요. 푼돈 벌자고 제가 발품 팔아서 그걸. 아이고, 일단 알겠으니까 자료나 뭐 그런 것들 좀 주고 가세요. 제가 한번 보긴 할게요. 전 남편은 처음엔 그렇게 시큰둥했고 엄마가 주고 가신 자료도 보는 둥 마는 둥 했죠. 그 바람에 결국 제가 여기저기 발로 뛰어서 첫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맛 하나는 자신 있다고 했던 만큼 바로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장사가 좀 되는 것 같으니 전 남편은 그제야 관심을 보이고 본격적으로 나섰던 거예요. 저와 엄마가 머물고 있는 집의 주인이 다름 아닌 그 명이나물 장아찌를 만드는 집 장남이었어요. 그 집도 엄마 덕분에 일이 잘 풀려서 장남이 울릉도에서 나와 무태 정착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 집에서는 엄마를 은인이라고 생각하며 극진히 대우했고 수익이 날 때마다 꼬박꼬박 지분이라며 입금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라는 인간에게 그 꼴을 당한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분들을 보니 남편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더 실감하게 되었어요. 논팡이이긴 해도 사람 구슬리는 재주 하나는 타고났으니 영업이 천직이라고 해야 할까요? 무튼 그렇게 거래처를 확장하며 유통망을 구축해놓고 명의뿐만 아니라 부직갱이, 오징어, 칡소에 이르기까지 울릉도 특산물 전문 유통업체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게 다 질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으로 납품받을 수 있었던 것 덕분이고 그건 다 뒤에 저희 엄마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업 좀 잘 되니까 다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아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알게 해줘야 해. 그 인간이 거래하고 있는 분들 죄다 아빠한테 회장님, 회장 형님이라고 하고 엄마한테 형수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던 분들이잖아. 여전히 현업에 종사 중인 분들도 많고 세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다 그분들 자식이니 남이 아니지. 그분들이 또 다른 일도 잘하시잖아. 그 좋은 상품을 그런 가격에 납품했던 건 다 엄마를 믿고 그런 거지 뭐. 그러니 그 사업에서 엄마 영향력은 절대적인 거라고. 그걸 제일 잘하는 놈이 엄마 공을 단 한 번이라도 인정한 적 있어? 지 엄마랑 짝짝꿍하면서 지 잘난 줄만 알았다고. 오히려 자기들 덕분에 울릉도 사람들 살림 핀 거니 너희 엄마한테도 콩고물 많이 떨어지겠다며 생색내기 바빴잖아. 기가 막혀서 절대로 가만히 안 둘 거야. 그 사업 계속 그렇게 잘 되게 둘 수 없어. 기영이 너나 내가 팔 걷어붙이고 나설 필요도 없겠더라. 이미 너 이혼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지 않겠니? 갓난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왜 이혼했는지는 뻔한 거 아니냐고 궁금해하지도 않더라. 다들 연락이 와서는 그 사이놈 애저녁에 글러먹은 놈이라 하지 않았냐 그 소리밖에 안 해. 그래도 그렇게 두둔하면서 어떻게든 사업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해서 마음에 안 들어도 나 때문에 할 수 없이 거래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놈 새끼랑 일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다들 거래 끊을 작정들을 하더라고. 당연하지. 행여나 엄마 마음 약해지지 말아요. 거래 계속하겠다는 분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말려야 한다고. 알았지 엄마? 엄마는 더 이상 전 남편의 편을 들어줄 리가 없고 그렇게 하나둘 거래를 끊었어요. 질 좋은 상품을 그렇게 좋은 가격으로 납품받을 수 있었기에 사업이 잘 된 거였는데 좋은 거래처 다 끊어지고 궁여지책으로 여기저기 다른 상품으로 대체를 해봤자 소비자는 금방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건이 정같지 않다는 평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영원할 것 같았던 유통망도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 결정적으로 전 남편이 울릉도 추산용천수를 이용한 브루어리 맥주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울릉도 청정수 사용에 대한 계약도 제대로 맺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 유치를 받고 자금을 끌어모아 일을 크게 벌어놓은 상태였거든요. 울릉도 추산용천수 계약? 웃기고 있네. 일 문제로 그놈이랑 엮인 적 있었던 울릉도 군청 공무원들이 그놈을 얼마나 안 좋게 봤는지 엄마도 알지? 그분들도 다 엄마 지인들이랑 친하고 그러니까 엄마를 봐서 참아주고 그랬던 거잖아. 이젠 더 이상 그럴 이유도 없고 게다가 울릉도 상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면서도 울릉도에 대한 애정은커녕 사사건건 울릉도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그 인간이랑 한 번이라도 말을 섞어본 사람은 다 알지. 그 거만하고 오만하고 가짜는 태도로 울릉도 사람들 내려다보는 거 말이야. 행실이 그 모양이었으니 군청에서 그 계약을 허가해 줄 리가 있어? 절대 없지. 모르긴 몰라도 그 계약 성사 못하면 그 인간 완전 쫄딱 망하는 거야.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끌어다 쓴 돈이 장난 아니거든. 우린 이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고. 엄마, 나 이제 속이 좀 뚫리는 것 같아. 우리 딸 속이 후련하다니 엄마도 몇 배로 통쾌해. 우리가 일부러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것들 해코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사람들이 먼저 알고 움직여주잖아. 애당초 그런 걸 누릴 자격이 없었던 것들이니까 뭐. 내 딸 같은 복덩이를 알아볼 리가 없지. 그것들이 생각하는 가치라는 건 그저 눈에 보이고 남들한테 드러나는 것밖에 없잖아.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이제라도 다 제자리 찾아가는 거지. 우리 기영이가 거기서 벗어난 것처럼 말이야. 엄마 말씀이 맞아요. 결국 전 남편은 그 계약을 따지 못했고 기존 유통사업도 다 망해가는 마당에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됐다고 하네요. 자업자득, 인과응보인 거지 누굴 탓하겠어요? 그죠? 일이 그 지경이 되자 전 남편은 이전 신모와 함께 저와 저희 엄마가 머물고 있는 지인의 집에 찾아와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자기들이 다 잘못했다고 뻔한 수작을 벌이더라고요. 여보, 장모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어제는 아버지 산소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아버지가 다 생각이 있으셔서 당신이랑 결혼하길 바라셨던 건데 내가 어리석고 멍청했지 뭐야. 너무 후회해. 앞으로는 자기랑 장모님 말씀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열심히 살게. 내가 정말 잘할게. 어? 아버지도 나랑 자기랑 잘 살기를 바라실 거 아니야. 장모님 도와주십시오. 어디서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그딴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야? 끝까지 비겁하고 대책 없다 정말. 네가 이런다고 내 마음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니? 날 아직도 이렇게 무시하는 거지? 기가 막혀 정말. 내가 돌아가신 아버님만큼은 지금도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고 존경했던 분이야. 다시는 아버님을 이딴 식으로 함부로 이용하려고 하지 마. 알았어? 그리고 아버님도 나더러 잘한다고 하실 거야. 너보다 내가 아버님 마음을 더 잘 알 것 같거든. 아이고 얘, 그래. 네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렴. 우리가 얼마든지 다 듣고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다 받아들이고 잘할 테니까 마음을 좀 바꿔보렴. 당장 재결합이 어려우면 사업이라도 어떻게 좀 살려보게 도와주면서 차차 얘기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니? 엄마는 좀 가만히 있어. 왜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래? 여보야, 엄마 말은 듣지 마. 내가 잘할 테니까 같이 집에 가자. 힘들게 얻은 귀한 우리 딸 생각해서라도 딱 한 번만 봐줘. 약속해. 맹세. 나 정말 잘할 거야. 나 봐. 지금 엄마 말에 휘둘리지도 않고 할 말 딱딱하잖아. 앞으로 계속 평생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봐줘. 제발. 넌 정말 그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할 말들만 하고 있네? 미쳤어? 어디서 감히 내 딸을 이용하려고 들고 난리야? 그렇게 힘들게 얻은 귀한 내 딸, 너나 너희 엄마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구석에서 자라게 할 수 없어. 나는 내 딸이 바르고 건강한 생각을 가진 아이로 자라길 바라거든. 그게 내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인데 어디서 애 핑계를 대고 있어? 아버님 얘기가 안 먹히니까 애 얘기를 하면 될 줄 알았냐? 어림도 없지. 그게 딱 네 수준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사업 망하고 빚더미에 앉든 말든 막노동이라도 해서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는 게 좋을 거야. 네가 그렇게 귀하다고 노래를 부르는 딸내미 양육비니까 잘 보낼 거라 믿을게. 나 좀 쉬어야 하니까 가줄래? 여기 우리도 신세 지고 있는 집이야. 다시는 찾아오지 마. 아휴, 사부인,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못나서 아들도 잘못 키우고 그동안 제가 따님과 시부인에게 못할 말도 많이 하고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 살면서 갚을 수 있게 기회를 좀 주세요. 저희 모자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사부인. 이전 시모가 눈물까지 쥐어짜며 엄마한테 들러붙는 꼴을 보고 있던 지인이 보다 더는 못 봐주겠던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어디서 가증스럽게 눈물까지 쥐어짜며 쇼를 해요? 넌 뭐 하는 놈이야? 너희 엄마 이러는 거 보고만 있을 거야? 장아찌 사업하면서 나도 너란 놈 지켜볼 만큼 지켜봤고 알 만큼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형편없는 놈이었네. 네가 지금 여기 와서 이딴 소리나 할 상황이니? 그리고 뭘 잘못했는지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너 같은 놈이나 너희 엄마 같은 사람은 더 당해야겠다. 아직도 멀었어. 네가 이러니 너랑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네 편을 들기는커녕 조금이라도 편 들어주는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더라. 나도 너 같은 인간이랑 말 섞기가 싫은데 이분들은 어떻겠냐고. 여기 내 집이고 이분들은 내 집에 모시는 귀한 손님들인데 귀찮게 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 경찰까지 부르길 바라는 건 아니지? 당장 나가, 당장! 그 지인이 키도 크고 체격도 좋으신 분이라 그렇게 호통을 치니 집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 시모는 그 모습에 찍소리도 못하고 눈물을 쏙 닦는 거 있죠? 그렇게 된통 혼이 난 다음에야 이전 시모와 전 남편은 내빼듯이 돌아갔어요. 끝까지 인간 같지도 않은 모습만 보여주는 꼴이 정말 더 싫었어요. 전 남편과 이전 시모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더 당해봐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제가 고사를 지내지 않아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벌받고 회개하며 살든지 말든지 저랑은 다시 볼 일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아마도 급이 청산하려면 이렇게 찾아와서 빌 여유도 없겠죠. 엄마와 저는 곧 울릉도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돌아갈 날을 정해놓고 나니 엄마는 생각이 많아지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기영아, 넌 그냥 여기 정착해서 사는 게 어때? 애 교육을 위해서라도 육지 도시에 사는 게 낫기도 하잖아. 애까지 데리고 섬에서 사는 것보다 도시에서 사는 게 너한테도 여러 기회가 열릴 것 같고 말이야. 그 사람들이 유별나게 나쁜 사람들이라 대놓고 말을 그렇게 함부로 막 한 거지만 다른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섬사람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있을 거야. 우리도 왜 육지 사람 그러잖아. 어르신들은 육지 것들이란 말도 자주 쓰셨고 말이야. 내가 섬에서 나고 자라 너를 낳았으니 너도 어쩔 수 없이 섬사람으로 자랐지만 저 아이는 육지에서 자라게 해줘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네. 엄마가 한약도 열심히 먹고 그래서 자주 올 수 있도록 해볼게. 여기 정착하는 거 한 번 더 생각해봐. 엄마가 왜 그러는지 나 너무 잘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울릉도에 돌아가고 싶어요. 나는 내 딸도 나처럼 울릉도에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면서 얼마든지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해. 나 잘 자랐잖아. 엄마, 그거 알지? 내 딸이나 우리 집을 섬사람, 섬 출신 어쩌고 하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랑은 상종 안 하고 살면 돼. 그리고 엄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 학교 다닐 때도 다들 좀 신기해하긴 했어도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상하게 본다거나 무시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어. 우리가 너무 나쁜 사람들한테 대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시고 더 말리지 마요. 마침 울릉군에서 울릉군의 역사를 정리하는 대대적인 사업을 진행하며 사람을 뽑는다길래 거기 지원도 했어요. 사학을 전공했던 것과 대대로 울릉도에서 산 것을 강조하는 자기소개서도 열심히 썼고 성실하게 공부한 흔적이 가득한 대학 성적표도 있으니 그런 것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채용되기를 바라고 있답니다. 그렇게 다시 울릉도에 돌아가서 울릉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하나씩 해나가면서 살고 싶어요. 내후년이면 울릉도에 공항 생기는 거 다들 아시죠? 이제 서울에서도 1시간이면 울릉도에 올 수 있게 된답니다. 울릉도 정말 예쁜 곳이니 많이 놀러 오시면 좋겠어요. 연락 주시면 로컬 찐맛집 정보 다 털 테니 울릉도로 많이 와주세요.